S&T중공업 2022년도 수르풋 손익을 분석하고 2024년도를 예측해 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게 되시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S&T 홀딩스 그룹 2022년 사업보고서 조기 공시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사업소 공시기한은 금감원 사이트 보고서 정보에서 확인되는 바는 결산 후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분기 말이나 되어야 공시된다는 것이 과연 디지털 IT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적합한 기한인지 계속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신드롬에 익숙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한 말에 몰아서 공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주총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공시해야 한다는 또 그렇게들 기업들이 공시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3월 중순경에 몰아가지고 공시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 공시 숙제를 일찍 제출한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S&T 홀딩스 그룹입니다. S&T 중공업은 방산품, 차량 파워트레인, 공작기계, CNC 선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S&T 중공업을 스카이어 홀딩스가 제1호로 원가회계 사업보고서를 수르풋 회계로 손익 분석을 하고 2023년도 사업 예측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적 분석 알고리즘과 예측 알고리즘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 알고리즘은 연간 예측일 경우 분명 가정 요소를 좀 어바웃해서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적하고는 불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S&T 홀딩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1982년 9월 27일 삼형 열기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가지고 공랭식 열교환기 및 배열회수 보일러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홀딩스는 전형적인 지주회사 형태로 독립을 했고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 두고 있습니다. 최대 지주는 최평규 씨로서 1952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S&T 홀딩스 자체의 주주 구성 내용을 보면은 최평규 씨가 63.31%를 가지고 있고 피델리티가 한 8.32%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외국 투자기관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S&T가 뭐의 약자일까 했는데 S는 아까 사명에서 는 사명이라는 이 심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N은 뭐 엔드 걸 거고요. T는 뭐 테크놀로지일까 뭘까? 뭐 열기니까 템퍼레처 뭐 그런 거에 약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S&T를 전략과 전술, 스트레테지 앤 태틱의 약자로 인식을 의미를 제가 좀 부여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나 고마워서요. 일찍 그렇게 공시를 해준 게 관련해서 S&T 그룹에 대한 뉴스는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산 전시에 참가했고 중동 시장을 공략한다는 연합뉴스 2월 20일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구경 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S&T 모티브에서 하고 기동 화력 장비 업체인 S&T 중공업
1호로 그 분석하는 기업이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국가 방산 정시 회의인 UAE IDX 2023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에 그 S&T 모티브는 기관단총 STC 16을 비롯해서 K15, K16 기관총 등 신형 소구경 화기류를 선보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지난 1월 튀르키예와 계약한 1500마력짜리 전차 변속기와 120mm 자주 박격포 등을 출품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소형 기관단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출하식도 열렸고 뭐 이런 그 사진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그 아부다비에서 그 열린 출품을 해서 그 전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로서 매출은 그 3,203억 원대로서 23.7% 증가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비교를 위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러면은 4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증가율보다도 그 재고를 너무 많이 생산했다. 이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매출 원가는 21.8% 증가했고 매출 총액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67%나 크게 증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3.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 회계는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스루풋 회계는 영업이익에는 재고 증가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실질적인 스루풋 손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T 중공업의 그 2022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이 3,200억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23.7%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3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 인상률이 낮았다고 1차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이 14.8%가 나왔는데 수르풋율은 전년보다 3.9%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성도 0.08포인트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0억 원이나 작게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보다 매우 큰 100억이라는 큰 차이는, 이것은 분명히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무려 1년 만에 246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양호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17억, 13억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증가했을까? 그것이 좀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스루푸드 입장에서는 재고가 돈에 잠겨 있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들어와서 MC가 이제 매출, 원가, 재료비에 해당하는데 이게 그 26.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2.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6.3%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은 5.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재고의 증가는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2차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차 그 손익 그 계산서의 그 추정과 그 다음에 2차 비성분에서 추정이 같은 그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연간 그동안에 쭉 이 소개를 해왔던 각 기업체의 매출 및 손익 구조 30% 변동 에 대한 원인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금감원에서 메뉴상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장사의 말하자면 1, 2, 3가 아니겠느냐, ABC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건데요. 우선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19.45%가 상승을 했는데 재료 비율이 59.3%니까 가격 인상 압박률은 11.5%입니다만은, 여기 보듯이 제품 가격의 단순 평균으로는 4.5%뿐이 증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르픈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손익 증감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운영비용 같은 거는 거의 무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정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가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스르프 변동 범위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결국 일치하는데 2020년도만 한 2억 9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 2년 동안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3단계에서는 한 2년까지는 이 개념은 투명하다. 아쉽게도 2020년에 2억 9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1%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거꾸로 8.6%가 내려갔고, 그런 걸 보면은 직원 수는 계속해서 2021년도에 76명이나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6,800만 원으로 결산이 됐는데, 임금 인상이 작년도에 5.5%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외주 가공비는 의외로 크게 올려줬어요. 직원들은 말하자면 해고를 시키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한 걸까? 그런데 관련해서 전출도 있었을지, 그것도 좀, 왜냐면 방산업체 물건 만드는 것들도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호환성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건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이면 취업하고 싶은 직장이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상상 정도는 되지 않겠냐, 중상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외주 가공이란 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협력업체에 대한 것은 크게 인상을 시켜주고, 직원들이 생산하는 그런 부분은 직원도 감원을 시키면서 또 한 5% 정도뿐이 인상은 안 시켰다. 그러면 많은 생산하는 공정이 외주 가공을 시켜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외주 가격도 크게 인상을 시켜준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픈율도 한 3.9% 떨어졌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가정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가정 검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입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뭐 미래가치 임팩트란 걸 미래가치로 하는데 뭐 주가하고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준 평가 지표입니다만은 미래가치는 5.2%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경영자라면 2023년 우선순위 경영 목표는 WCAI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목표를 가져라. 회사 전체가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실적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생산 재료비 이런 것들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또 물가도 오르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반영한 그런 2023년도 예측은 한 4,29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한했을 때 남는 것은 한 263억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방위산업청에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매출 가격이 뭐 우수리만 좀 떼자 하는 식으로 된다면은 남는 게 1,001억 18억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제한선일 때는 263억 원인데, 근데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 생산보다도 있는 재고를 좀 더 줄여서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가면서 한다 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도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보자 그러면은 계약한 금액대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이익이 남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의 문제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잡고 싶어도 재고를 줄이는 거는 좋은 건데, 재고를 줄이면은 이익이 작게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매출 노력을 더 해보자고 해가지고 해본들 뭐 남는 게 63억 분이 안 되는데, 그냥 재고 안 줄이면은 171억이 영업 흑자가 나는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이 한 4,200 정도 2023년도에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이것은 매번 똑같은 여러 업체 할 때마다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왼쪽은 이 매출원가 산식이 과연 진리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또 스루풋 회계는 바벨 전략을 재고 회전율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극단적 리스크도 수용을 하면서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동시에 바벨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스루풋 예측을 해보면은 제안을 원가 회계하고 유사하게 4,260억 정도 나옵니다만은 아까 원가 회계는 4,29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냥 뚝 잘라서 이거를 그냥 단단히 그냥 원으로 비율을 해서 해볼게요. 40만 원으로 이 원가 회계는 42만 원 계약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40만 원으로 하더라도 64,300원이 남는다. 이게 스루프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실적보다도 7.7% 정도 증분을 시킨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이 4,300억 정도를 해가지고 한 700억 정도가 남는 거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실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루풋은 원가 회계 계약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연간 사업보고서 할 때는 다시 그 현금 재무제표 성과도 좀 그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비유동 자산으로 291억 원을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종속기업 비율이 한 5.4%, 종속 및 관계기업 비율이,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이게 이제 216억 원 돈을 벌었고, 현금 수익률은 작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죠. 작년은 5.8%인데 3.3%로. 그리고 이자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레버리지율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요거 2020년도는 이익 배당만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등등인데, 이익 배당률 1.4%면은 낮은 폭에 좀 속하죠. 음, 그리고 이 회사 전체적으로는 그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89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7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BRR이 현금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인데 86.2%로 떨어졌어요. 그 작년보다 50%를 안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조금 올라갔죠. 574%에서 587%로. 이렇게 잉여금률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주주들이 조금 더 이익 배당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장부 가격이 그 2,575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액면가가 2,575원인데 장부 가격은 29,330원입니다만은 시가는 9,600원 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장부 가격의 33%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최하 한 50%까지는 우선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레버리지도 없고 차입 부채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S&T 홀딩스가 42.27%를 S&T 중공업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S&T 중공업 2022년도 연간 사업보고서의 첫 1호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속해서 S&T 그룹의 S&T 모티브, S&T 에너지 두 회사를 연속해서 또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